어이쿠, 프리랜서. 본편에서는 음질상의 문제로 약간의 소음이 우려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어이쿠 프리랜서 6번째 만남입니다. 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촬영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오후서재 독립서점의 책방지기로 활동하고 있는 서재관리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옆에는 제일 저희 6회 중에 제일 많이 출연하신 중간님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중간님이 함께 계셨고 오늘은 단둘이만 할 예정이고요. 네. 안 보이지만 저기 뒤에서 촬영 감독님이신 리오님이 마이크를 들고 주가주가 질문을 하실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가 거기. 질문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특집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특집 이름하여 프리랜서 편집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거고요. 중간님이 편집자신 거는 매번 자기소개 때 얘기해 주셔서 알 거예요. 그래서 중간님한테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윤중가입니다. 저는 출판 편집자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출판 편집자가 된 지는 이제 2005년부터 이제 출판사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독립출판사 말랑북수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독립출판 대표이자 출판 출판 번역이래요. 편집. 네, 편집을 계속 하시는 네네. 중간님이시고요. 프리랜서들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 사실 직군마다 너무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멤버들도 프리토커들도 프리랜서는 공통점은 있지만 각자 하는 분야와 하는 일은 전부 달라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한 분 한 분의 직업 특성이 어떤 건지 알아보자 하는 코너로 이렇게 특집 코너를 만들게 됐고요. 원래 오늘 이제 다른 주제가 있었는데 그쵸. 그 주제는 좀 와글와글 모여서 이야기하면 좋은 주제여가지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네. 오늘은 이제 참석 가능한 이제 한가한 제가 이제 직업 한가하잖아요. 아니 한가하잖아요. 네. 직업 탐구의 네. 첫 번째 주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덕분에 이런 다른 분들이 시간이 없었던 덕분에 제 네네. 새로운 코너도 만들어보고 그럼요. 어차피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큰 꿈을 갖고 가는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하는 그런 재미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책들이 네. 어떤 책들이죠? 이 책들은 제가 쓴 책도 있고 제가 참여한 책도 있고 제가 뭐 책임 편집한 책도 있고 교정만 본 책도 있고 아니면 프로젝트 매니저를 한 책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가 협업해가지고 만든 책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책 중에 약간 제일 아끼는 책들이나 소개하고 싶은 책들이 있나요? 뭐 하나 두 개 정도? 제일 아끼는 책 네. 지금 당장 소개해야 되는 책이 있어요. 네. 바로 최신간. 네, 신간이어서 신간이어서 네, 지금 네. 절찬리 판매 중이어서 네. 나온 지 아주 따끈따끈한 그렇습니다. 신간입니다. 네. 어쩌면 ADHD 때문일지도 몰라. 맞아요. 제가 예전 방송에서 이 방송 이전 회차에서 가끔 제가 막 산만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ADHD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무턱대고 병원에 찾아가기에는 뭐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막 트위터나 이런 맞아. 데는 되게 산발적인 정보가 막 난무하는데 그게 정제된 정보도 아니고 전문적인 정보인지도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쓴 책이 좀 필요하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ADHD 환자분이 쓴 그 에세이들은 몇 개 나왔는데 네네. 전문가가 쓴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한 ADHD 전문 그런 대중서가 거의 없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네. 거의 없는 실정이어가지고 네. 이제 안주현 선생님께 네. 부탁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같이가 아니고 그 책 기획을 같이 책 하게 기획을 됐죠. 같이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네.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ADHD나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병들은 사실 조금 진입하기에도 조금 약간의 선입견이 높고 그렇다기에 내가 본인의 확신도 조금 하기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정보를 찾아보는데 병원에 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쵸. 이렇게 조금 더 전문적인 서적이 있으면 혹시라도 자신의 그런 건강이 문제됐을 때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책을 보시면서 이제 산만하신 분들은 아 내가 병원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뭐 이대로 살아도 괜찮나 이런 판단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같고 또 그 주변에 이제 ADHD 환자가 의심이 있거나 의심이 그런 좀 분들은 된다. 좀 그 환자분들을 대할 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좀 그 주변 분들이 보기에도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해야 돼서 한 추천이었고 다른 마음으로 하는 책이 있나요? 네. 마음으로 하는 책, 네.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는 하는 책. 아내라는 이상한 존재. 아내라는 이상한 존재. 좀 특이하네요. 네. 예. 네, 아주 이거 편집자들이 굉장히 좋아한 책이기도 편집자들이요? 해요. 네, 주변 왜요? 편집자들이. 왜냐하면 그 책 꼴이 되게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책꼴이요? 네. 책꼴이라고 하면 책의 생김새라는 건가요? 그렇죠. 책의 모습 네.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책의 완성도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배윤민정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에세이인데요. 그 작가님이 이혼을 한 직후부터 그 1년 동안 쓰신 에세이입니다. 작가님이 아내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인가요? 아내입니다. 아내. 네. 아내였던 분. 아내였던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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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혼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 상대와 그 전 남편분과 헤어지는 과정 그리고 네. 그 안에서 느꼈던 그 과정에서 느꼈던 자신의 그런 심경들을 네. 굉장히 심도 깊게 그려낸 네. 수작인데 네, 수작. 사실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 이제 알려지지 못했고 숨어 있는 명작. 그렇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라면은 그리고 기혼 여성이라면 정말 읽어보시면은 한번 읽어보면 정말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삶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눈물도 나고 막 공감도 하고 이런 마음의 울림이 있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힘듦을 갖고 있을 때 그 힘듦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위로가 될 그렇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위로를 조금 받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제가 보면은 탈코르셋 섹스 이혼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제도 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좋아요. 책방 맞아. 그 출판이라는 콘텐츠가 되게 슴슴하다고 생각하는데 출판도 되게 하드코어적으로 이렇게 세게 가려고 좀 노력하거든요. 되게 자극적이고. 이 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한번 네. 보십시오. 네. 근데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네, 네. 출판 편집자들이 네. 완성도가 되게 높다라고 하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 네. 완성도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일단 글이 좋고요. 글 자체가. 글 자체가 매우 잘 네. 쓰여진 글이고 글이 굉장히 힘이 있고 그래서 컨텐츠 자체에 힘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표지 디자인 여기 되게 궁금한 게 딱 꽂히게 네. 만들어졌어요. 네. 이 표지 디자인이 저도 어려워가지고 이름을 잘 모르는데 여기에 적혀 있어요. 표지 이미지가 마리나 누구누구의 퍼포먼스 아트 레스트 에너지라는 레스트 에너지가 그 영상 작품이에요. 되게 오래된 영상 작품인데 그 영상 작품의 디자이너가 이렇게 스케치를 하셔가지고 그림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네. 만들어서 이것이 그러니까 연인인 사람이 서로 한쪽은 활을 잡고 있고 한쪽은 화살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텐션이 조금이라도 늦춰지면은 여성의 심장을 이 화살이 꿰뚫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긴장감을 주는 표현을 그림. 하면서 그 남녀 관계를 의미하는 네.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바깥에 이렇게 자글자글한 뭐가 있잖아요. 종이에 뭔가 자글자글한 뭔가 네.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제가 인쇄소에서 전화를 3번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혼 신고서입니다. 바깥에 형압으로 저도 봐야 돼요. 이혼 신고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질감이 있는 종인 줄 알았어요. 네. 뭐 띵또레또나 뭐 그런 종이들이 질감이 있고 오돌도돌 네,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런 질감이 아니라 진짜 이혼 당사자 친고인 이런 그런 신고서가 다 있어요. 네. 신고서가 써 있어요. 인쇄소에서 이것이 네. 형압 파일이 맞느냐, 이거 서류가 잘못 들어간 네. 것이 아니냐 저한테 이제 몇 번이나 확인을 하고 만들어진 책입니다. 제작비가 좀 들었겠네요. 그렇죠. 그런 그리고 디자인에서. 그것도 네. 그렇고 여기 보시면은 옆에가 이렇게
이렇게 딱 뭔가 양쪽에 대립되는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거를 네. 그 뒷 날개를 길게 여기에 길고 있어. 이렇게 이걸 여기를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의 책 배라고 하는데 이 책 배 부분도 보호를 하면서 디자인적으로 완성도도 가지면서 네 그리고 여기에도 디자인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리즈가 네. 다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 시리즈를 이제 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디자인 잘하는 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네 이렇게 그 지금 그 책에 대한 디자인 용어가 몇 개 나왔거든요. 네. 저는 책 등만 알았어요. 요거를 책 등이라 하잖아요. 네. 요 부분을. 근데 저는 독립출판가여가지고 네. 야매여가지고 자세한 디자인 용어는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가 등이니까 여기는 책의 배다. 네, 배다. 어, 네. 그렇군요.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뭐였더라? 아 그리고 아까 저도 이거는 아는데 요거를 다 날개라고 해요. 양쪽에 이렇게 네. 나오는 애들은 뭐 생리대의 날개처럼 그런 날개 같다고 해가지고. 생리대 날개라고요? 아 비유가 또 그래요? 생리대 날개. 저 그래요? 아, 죄송해요. 아니 한쪽만 있어도 모르겠는데 양쪽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있어가지고 여기 딱 이거 날개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날개, 뒷날개. 네. 이렇게 씁니다. 오 역시 전문적인 편집자는 독립 출판가보다 야매거든요. 저는. 근데 저 책은 실물로 봐야지 디자인의 매력을 알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서점에서 많이 찾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 책에 우리 홍보하는 시간이 됐네요. 아, 그러네요. 네. 오늘은 홍보 시간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편집자. 맞아요. 프리랜서 편집자의 직업에 대한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본격 토크로 넘어갈게요. 중간님은 편집자가 된 이유가 어떤 이유였나요? 제가 편집자가 된 이유, 저는 편집자가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대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꽤 늦네요 생각보다. 그런가요? 네. 그냥 책을 미친 듯이 좋아하는 한 아이였을 뿐, 뭐 내가 어떤 직업을 꼭 갖겠다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책을 너무 좋아하고 이야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국어국문과를 이제 갔어요. 대학으로. 그런데 거기서도 딱히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국어국문 하면은 이제 뭐 국어 뭐 교사 자격증 떼서 그 국어 선생님이 되거나 아니면은 출판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작가가 되거나 뭐 방송 작가나 뭐 그런 쪽도 다 작가고 근데 그런 갈래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작가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너무 못 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출판계가 그래서 작가는 네. 돈을 못 버는 걸 알았지만 출판배도 가난하다는 걸 몰랐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네. 그때는 미처 몰랐던. 네. 그래서 이제 출판계 쪽으로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예를 들어 그 대학교 때 각색 수업 같은 것이 있었어요. 뭐 신화나 전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다른 이야기로 각색하고 이렇게 텍스트를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움직여보는 네, 그런 수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하면서 굉장히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 청년부에 그 선배 중에 편집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을 보니까 네. 이 직업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또 편집자란 직업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조금 교수님께 얘기해서 교수님 소개로 뭐 면접도 봐보고 또 교수님 소개로 어떤 책 어떤 출판사 대표를 만났더니 그분이 그 편집자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네. 네, 그때 네. 편집자 그 입문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결에서 지금은 한겨레도 아마 있을 텐데 SBI라는 그런 양성 기관이 있어요. 네. 출판사들이 모여서 만든 기관인데 거기에 전신이 되는 그때는 SBI가 없었고 SBI 짓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편집자 입문 과정을 수강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편집자 준비를 하고 출판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좋아하는 일이 책을 일단 너무 좋아했었고 그렇죠. 네. 느꼈는데 작가는 조금 경제적인 것도 보이고 약간
흥미가 각색하는 게 그냥 그렇죠, 아예 그렇죠. 창작 순수 창작보다는 네. 원래 존재하는 것들을 각색하는 것들에 좀 흥미가 더 느껴져서 편집자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네. 그런 것이 있어요. 네. 편집자는 약간 작가 뒤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때 저는 물론 지금도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근데 저는 옛날부터도 저는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리더감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조력자다. 스스로. 나는 조력자는 잘할 수 있는데 리더는 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청소년기 때 좀 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편집자라는 직업에 좀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성향이 제가 느끼기에 착해요. 모르겠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리더가 이게 자격 있는 애가 아니야. 그러면 좌절을 할 것 같거든요. 나는 그 조력자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리더를 키워주는 이런 걸 이렇게 못하고 근데 그거를 나는 리더는 아니니까 조력자가 되자라는 마음을 딱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착한 애고 조금 생각이 빠르네. 되게 착하게 생각이 빠르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착하게 생각이 빨라. 그게 영악하다는 게 아니라 되게 순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중간님은 프리랜서도 지금은 프리랜서지만 네. 직장인으로서도 편집자였잖아요. 네네. 직장인 편집자와 프리랜서 편집자의 차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프리랜서 편집자가 되려면은 무조건 직장인 편집자여야 해요. 원천은? 네, 네네네. 원전은. 네. 그래서 거의 모든 외주자들은 다 이미 예전에 재직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경력을 쌓지 않으면 프리랜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편집자란 직업은 일단 직장인을 다녀야 경력이 쌓이고 처음부터 편집자로 프리랜서로 나가기는 매우 어렵고 굉장히 어렵다. 사례가 없는 거의 거죠. 힘들죠. 왜냐하면 대량 출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대량 출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수를 줄여 나가야 되고 또 전문성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수련 과정 같은 것이 필요해요. 근데 개인으로서 이 대량 출판을 계속 경험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 출판은 사실 오래 한다고 해도 대량 출판이나 상업 출판이랑은 약간 다른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본인이 다 그 인쇄하는 비용을 그쵸. 부담하기 때문에 기본 수량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쇄 기본 수량이 보통 옛날에는 1000부, 2000부였는데 요새는 많이 줄여서 500부 정도가 기본 수량이잖아요. 한번 책을 뽑을 때 맞나요? 그렇죠. 네. 근데 독립 출판은 사실 50권도 하고 100권도 하고 맞아요. 많이 하시는 분은 1000권 단위로도 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독립 출판이 없었으니까 그쵸. 옛날 단위는 옛날에는 그쵸. 2000부, 3000부. 맞아요. 2000부, 3000부가 기본 단위였고 맞아요. 요즘에는 많이 찍는 데가 2000부. 맞아요. 1500부도 찍고 1000부도 찍고 그러니까 일반 출판사들도 500부 찍는 데들도 있어요. 종이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종이값도 너무 올랐고 좀 슬프지만 독자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이 책을 좀 덜 읽어서 그래서 대체제는 약간 미디어나 콘텐츠가 많아졌잖아요. 책에 그렇죠. 그래서 조금 독자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남으니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그 많이 찍기 때문에 창고도 필요하고 그렇죠. 배본사도 필요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대형 서점 유통이라는 그런 과정을 또 준비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면 보도자료도 써야 되고 뭐 그거를 신간 릴리즈라고 해가지고 언론사에 또 보도자료랑 같이 책을 보내요. 그래서 그런 활동도 해야 되고 또 홍보 콘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런 다양한 엮여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독립출판을 해서 아는데 독립출판 수강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몇 부 정도를 뽑으면 돼요? 라고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 본인 방에 보관할 수 있는 수량의 책을 뽑으시면 됩니다. 그쵸, 그쵸. 플러스 본인의 금액. 그러니까 독립출판은 다 개인이 하기 때문에 내 방에 1000부를 보관할 수 없어요. 1000부가 어느 정도만 해요? 그게 근데 책 사이즈마다 다르죠. 근데 1000부 생각보다 작은데 1000부 한 6박스 되거든요. 근데 내 근데 원룸에 살면은 그것도 보관하기 힘들죠. 맞아요. 근데 저는 되게 얇은 책이었어요. 90페이지 정도 얇은 책이었는데 내 책이 아무튼 굵은 책이다. 그러면은 6박스보다 더 될 거예요. 2배만 돼도 12박스 정도 되거든요.
좀 작은 박스로. 야, 그러면 적어도 방 한 벽이 생기겠네요. 그 정도면. 그쵸?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내가 품고 있어봤자 그 첨부를 팔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무조건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보내야 되거든요. 나의 아이들을. 그래야지 어딘가에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다 여기 왔죠? 직장인 편집자랑 차이. 차이.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그런 대량 네, 수량을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대량 네, 네, 수량을 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프리랜서가. 직장인 과정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편집자가 필요하다. 프리랜서가 되려면 네. 그래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은 이제 출판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위계 질서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좀 근태 문제도 있고 뭐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데 프리랜서는 눈치 보니까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눈치 볼 일이 많지 않고 일만 똑바로 하면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사장님이 디자인을 많이 사실 좀 혁신적인 디자인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죠. 사실 뭐 사장님의 연령대가 다양하겠지만 네. 조금 옛날부터 경력이 많이 사장님들은 저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분도 이 출판사 이제 왼쪽 주머니라는 브랜드에서 나왔는데 이 시리즈 첫 책이거든요. 고향과 아. 채소 수프 이거는 이제 비거니즘 책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비거니즘 책이라 하기엔 디자인이 좀 세가지고 좀 약간 거친 부분이 있어서 좀 사장님이 이거 너무 세지 않냐 막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그래도 디자이너가 원하고 편집자가 원한다고 하니까 들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인드도 사실 출판사 사장님들이 좀 갖고 계시면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가 되게 요거 정말 이만큼을 더 추가하는 일인데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돈이 많이 네. 들어요. 그리고 이게 규격에서 맞아요.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여기에 옷이라고 해가지고 이 선을 접는 선을 찍어야 되고 작업비를 또 내야 되죠. 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나오려면은 또 수작업이 들어가야 맞아요. 되기 때문에 맞아요. 표지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표지 고민이 됐던 그러니까 책은 꼭 한 권을 인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1000권을 인쇄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권 인쇄 요거 하나는 별로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요만큼이라도 1000권을 인쇄하면 그만큼의 예산이 쭉 뿌는 거잖아요. 한 권의 예산이 100원만 뿌려도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쵸. 좀 궁금한 게 네. 그 서양 책들은 저 날개가 별로 없잖아요. 소프트 네. 커버도 날개가 없고 근데 네. 딴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저게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날개가 네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질문 잘하셨어요. 제가 독립 출판으로 낸 책 중에는 이제 날개 없는 책들이 많아요. 요것도 날개가 없고요. 요것도 날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날개가 사실은 견고함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이 날개가 없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벌어져요? 금방 벌어지고 많이 금방 해집니다. 몇 번만 보면은 여기가 바로 이렇게 들려요. 그래가지고 반품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서점에서는 독자들은 새 책을 갖고 싶어하지 헌 책을 갖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근데 다 그거 똑같은 마음인데. 근데 서점에서는 이제 독자가 이런 책 안 산다고 하고 이 책 남으면은 안 사가지고 남으면은 이거 반품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서점 이제 위탁 판매니까. 그러니까 출판사에는 저기 다 해진 재고 책들이 부담으로. 되게 많아요. 저건 다행히 파는 책이 아니어가지고 괜찮거든요. 끝에가 보여줘도 끝에가 다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저 책들은 네. 파는 책이 아니어가지고. 막 여기도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책 디자인이 조금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도 되게 좋은 거 쓰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책에 대해서 책을 고급지게 만드냐. 외국 책처럼 좀 막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가볍고 편안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그런 디자인도 좋을 텐데 이렇게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 생각에는 약간 종이 시장 우리나라 국내 종이 시장의 형태가 그렇게 형성이 돼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제 추측이? 그것도 그렇고 네. 이제 종이 자체도 그런 갱지 같은 종이는 인쇄하기가 사실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인쇄가 잘 안 되고 막 먼지가 많이 날려서 인쇄소에서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좋아 보이는 종이랑 그런 종이랑 단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 문제고. 장갑 차이도 안 나는데 그 양이면은 고급지하는 게 좋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저는 인터넷 사이트 인쇄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종이들은 다 이렇게 조금 좋아 보이는 종이에요. 갱지보다는. 갱지를 주문하려면 일단은 거기 그 기본 보기에도 없고 추가 주문하려면 추가 비용이 더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용하는 인쇄소에 갱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수를 또 따가지고 그러면 뭐 이렇게 인력비가 쭉 추가되고 배송비도 추가되고 하면서 제가 인쇄하는 값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재생지라고 해서 저렴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맞아. 있는데 재생지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공정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더 비싸요. 일반지보다. 일반지보다 재생지가 더 비싸다는 점. 네. 출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역시 편집장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약간의 독립출판으로 모은 지식들이 있어서 네. 덕분에 고급 지식을 많이 얻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그 해외의 그런 페이퍼백 같은 거를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열린 책들이나 이런 데서도 양장으로 내고 페이퍼백으로 내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안 팔려. 근데 페이퍼백 독자들이 요청해가지고 내봤지만 그게 뭐 더 잘 팔리고 더 대중적으로 막 사가고 막 쉽게 보고 쉽게 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뭐 어떻게 만드나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책이 그런 마케팅이 통할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 패션계는 비건 레더 해가지고 그게 환경을 위한 그 동물을 죽이지 않은 가죽이다 해서 좀 더 팔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이 이거는 뭐 재생지를 사용했다. 그래서 뭐 좀 환경을 생각한 책이다라는 게 조금 더 잘 팔릴까, 그 마케팅이 먹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안 먹힙니다. 안 먹힙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주제의 책들, 환경 주제의 책들, 뭐 비건 관련한 책들 이런 책들을 만들 때는 가급적 재생지를 쓰려고 하고 그런 FDS인가 인증인가 그런 거 있어요. 그 종이를 쓴 만큼의 나무를 다시 심었다라는 인증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이 회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인증받은 종이를 쓰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어떤 그 주제에 맞도록 컨셉에 맞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그렇지는 봅니다. 않다. 네. 그 어떤 직군들이랑 많이 어울려서 일을 하시는지 편집자들은 편집자 다 아시겠지만 네, 그렇죠. 네. 북 디자이너 네. 그리고 작가, 출판사 사장님, 출판사 사장님 혹은 출판사의 담당자들, 뭐 출판사 내부 편집자들이 주로 담당자들이 외주를 이제 뭐 일을 주고 뭐 검수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단행본 그러니까 프리랜서 편집자는 그 단행본 외의 일감들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냐, 뭐 논문 교정하는 일, 뭐 그리고 보고서 같은 거 교정하는 일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 쓰는 뭐 대학원생이나 학자들 그리고 보고서 작성하는 연구원들 아니면은 그런 사보나 그런 프로그램 뭐 아카이빙북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런 공공기관의 담당자들 이런 분들하고도 협업을 합니다. 교정교열이 그 쿠팡이 아니라 그 뭐지? 그 프리랜서들 아시겠죠? 쿠팡 아닌데 뭐지? 이름이 참 이상해요. 크몽. 아니 나이가 들수록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쿠팡 좀 비슷했어. 이거 편집자로서 굉장히 위기감이 듭니다. 쿠몽에 보면은 많은 교정교열 검색하시면은 그런 일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그쵸. 올라오잖아요. 네네네. 생각보다 우리가 글을 쓰는데 교정교열이랑 윤문이랑 리라이팅이 있더라고요. 아까 그걸 보니까. 네. 교정교열은 기본적으로 오타나 뭐 띄어쓰기나 이런 것만 관리하는 건가요? 주로 그렇고 그 사실 중에서 틀린 사실들 이렇게 잡아내기도 하고 예를 들어 뭐 역사적 사실이나 뭐 사람 이름이나 뭐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접근 가능한 정보들은 가급적이면 다 체크를 합니다. 교정교열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네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비문이라고 해서 옳지 않는 문장 자체를 쓰는 그 문장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그것도 것도 교정교열에 포함이 됩니다. 비문도 이제 수정하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윤문은
문장은 또 어디까지인 거죠? 윤문은 네. 이제 비문 수정을 포함을 하고 네. 그 이상 네.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네. 글을 조금 다듬는 글 전체를 좀 다듬는 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쉽지 않겠다. 쉽지 않죠. 예를 들어 너무 딱딱하게 쓰여져 있는데 뭐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윤문을 해가지고 조금 그런 필요 없는 것들 좀, 삭제하고 분위기를 바꿔달라는 네네. 근데 이게 거기서 많이 고치면은 리라이팅이고 더 조금, 많이 고치면 손을 많이 대면 네네네. 리라이팅이고 네. 아니면 윤문이고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편집자의 일이나 교정교류나 윤문을 되게 어떻게 보면은 흔히 접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작업이라는 걸 저도 느껴봤어요. 네. 왜냐하면 그 문장을 한자 쓰잖아요. 근데 애매한 이 사람의 정확한 뜻이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어떤 문장을 썼는데 얘가 파란색 꽃을 주었다는 건지 아니면 파란색이 좋았다는 건지 이런 약간의 디테일하게 의문이 가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런 것들을 되게 다 찝어주고 하시는 게 교정교류. 그쵸. 거죠? 그 네. 저자의 의도를 가급적 살리면서, 그러니까 저자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를 가급적 이해를 하면서 이것을 뭐랄까 문법에 맞게 그리고 띄어쓰기나 국립국어원의 기준에 맞게 맞아. 고치는 일,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작가랑 이게 막 좀 싸우세요? 작가님들께 제가 감히 싸움을 걸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좋은 말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은 이러이러해서 수정을 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단순한 수정 그러니까 띄어쓰기 수정이나 그냥 단순 오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수정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좀 많이 고칠 때는 이래서 고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특히 좀 이제 철학하시는 분들이나 학자분들은 말 토시 하나하나에도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은 그런 얼마큼 고칠 거냐는 저자의 성향에 따라도 편집자가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 미리 그런 것들을 조금 협의해놓고 작업을 하면 좋습니다. 편집자가 독자와 작가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역할을 조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분들은 자기 세상이 조금 많이 빠져 계세요. 그래서 자기만 느낄 수 있는 형용사라든가 표현들을 하거든요. 제가 요거는 정확한 예는 아닌데 사람들이 뭐니 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작가님은 그 표현을 정확하게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하지만 이게 약간 대중적으로 오지 않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약간 교정해주고 소통을 좀 더 작가들이 대중과 독자들과 소통을 더 잘 통할 수 있게 교정을 하는 것들이 편집자의 역할이 맞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시쳇말이라고 하죠. 그 최근 유행하는 말들은 사실 매거진이나 그런 웹진 같은 데나 인터뷰 기사 이런 데는 쓰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단행본은 보통 5년 계약이고 5년 동안 이 책이 팔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5년 뒤에 봐도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이 말이 과연 살아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판단해서 작가님 5년 뒤에도 이 말이 괜찮겠습니까? 라고 한 번씩 더 여쭤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유행어 같은 거는 좀 안 쓰도록 유도를 그리고 하기도 시대적 합니다. 착오? 약간 그렇죠. 옛날 시대에서는 이게 맞았던 가치, 보편적인 가치였는데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조금 옛날의 가치가 아니다라든가 그쵸. 좀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들은 물론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면은 그거를 그대로 써도 되는데 편집자 입장에서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작가들한테 물어보는 그렇죠. 그쵸.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이렇게 너무 혐오적인 센 표현들, 단어들. 그래서 그런 성차별적인 표현들이나 좀 그런 인권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표현들 이런 것들은 편집자가 좀 조언을 드려서 이런 것들은 좀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삭제하거나 이렇게 순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기도 합니다. 보통 대중들이 작가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작가님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책은 이 책을 쓴 작가만의 창작물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저도 책을 만들고 출판 과정을 겪으면서
책은 공통 출판사를 통해서 나오는 책은 공통 작품이다, 공동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 편집 사실 글 영역에 있어서는 편집자가 가장 큰 조력자이고 그리고 이 겉모습을 만드는 것에는 디자이너가 가장 큰 조력자이고 그리고 이 제작을 위한 모든 비용은 사실 출판사가 되는 것이고 물론 내용은 작가님이 쓰시고 작가의 이름으로 이 책이 나가지만은 그런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자본들이 모여가지고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오로지 작가 혼자만 내기는 조금 힘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그 출판 얘기를 할 때 책은 그냥 영화와 같다. 맞아요. 책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책도 그렇게 많은 길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감독님 혼자 못 만드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물론 지원 제작도 나오고 그런 것처럼 이 책 말고 여기 책도 보면은 여기 끄트머리에 아시죠 뭔지? 여기 없네. 끄트머리도 있고. 앞에 있는 책도 있고 뒤에 있는 책도 있고 요 부분에 여기 써 있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같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화로 치면 저는 엔딩 크레딧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책은 공동 작품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인쇄소 분들도 이 책을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세요. 또 제본소도 제본 과정에서 뭐 수제작하는 것도 있고 그 부분에서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손을 보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제본소들이 많이 막 없어진 곳도 있고 해요.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 이렇게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일손이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하나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인. 종이도 여러분들이 종이 A4 용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한 1000가지 종류가 있죠. 엄청 많죠. 그래가지고 저도 수업을 할 때 감성적이고 에세이거나 이런 장르의 글들은 약간 따뜻한 기가 난 노란기가 섞인 종이를 선택하면 이 글들을 조금 더 같이 살릴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쇄소는 더 많은 종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만의 작품은 아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편집자와 저자의 관계는 어떤가요? 저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 본 적 있거든요. 그 출판사 회사가 배경인 드라마예요. 약간 주인공이 아마 편집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막 약간 미디어나 만화의 편집장 하면 뭔가 안경에 날카로운 인상에 딱 각재서 정장 입고 뭔가 반면에 그 작가는 되게 자유로워서 둘이 약간의 신경정을 펼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관계인가요? 그거는 이제 극적으로 많이 각색이 된 것이고 사실 출판사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편집자들 중에 정장 입고 출근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대표님은 항상 정장 입는 대표님도 계세요. 물론 그렇게 깔끔하게 항상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외부 많이 나가시는 마케터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정장 차려 입으시긴 하거든요. 근데 편집자들은 대부분 자유복장이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루 종일 그 책상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밖을 나갈 필요가 없어요. 편집장. 그냥 편한 복장 그리고 회사 오면 무조건 슬리퍼 갈아 신고 그렇게 편하게 있고요. 요즘에는 또 편집자들도 많이 이제 옛날하고는 조금 변했어요. 그래서 요즘 편집자들도 저도 지금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독립출판도 하고 또 책을 쓰기도 한 것처럼 편집자들이 창작 활동도 하고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는 시대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자들도 뭐 작가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협의해 나가는 그런 관계가 요즘에는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그래도 권력 관계가 원하는 어떤 국가들과 일을 하는 게 좋은지. 그래도 권력 관계가 살짝 있을 수도 있어요. 작가랑요? 작가가 좀 그러니까 조금 유명한 편집자가 예를 들면 출판사가 약간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초짜 작가면은 내가 처음 낸다 책을 처음 내는 신인 작가다 그러면은 사실
그 출판사에 약간 권력이 있을 수 있죠. 반대로 엄청난 유명인 작가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그러면은 무조건 갑이죠 작가가. 편집자 편집자도 그렇고 마케터도 그렇고 뭐 사장님도 맞아요. 그렇고 심지어 다 사장님. 뭐 네. 작가님 뭐 네. 모시러 가고 막 맞아요. 뭐 난리 납니다 막.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들 중에는 아직도 조금 그러니까 좀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좀 늦게까지 술을 먹자고 하거나 편집자가 뭐 약간 수발을 들어주기 원한다거나 그런 분들도 약간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일적으로는 뭐 전혀 안 다듬어진 원고를 보낸다던가 예를 들어 뭐 퇴고를 거의 편집자가 해주길 원한다던가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편집자의 요구 자체를 뭐 무시한다거나 아니 편집자의 요구 무시하고 바로 사장한테 전화 걸어서 야 걔 잘라라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참나. 온갖 네. 분들이 네, 있기는 합니다. 네. 사실 출판계도 어떻게 보면 엔터테이너 사업계랑 살짝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 방 뜨면은 이제 이제 그분은 테스트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편집자를 바꾸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엄청 갑이에요. 뭐 이 사람은 엄청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완전 초갑이어가지고 막 편집자 마음에 안 든다 바꿔 하면은 만약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아니면은 놓고 간 인수인계? 부터부터 다시 하나요? 그냥 놓고 간 부분부터 다시 하죠. 네.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해야죠. 네. 그런 사례를 본 적 있나요? 한 채 끝나고 이제 난 이 사람과는 다시 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 해라. 이런 경우 편집자.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경우는 좀 이 사람과 안 맞는다고 해서 계속 트러블이 있어서 근데 그 편집자도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저자랑 소통을 하고 싶지 못 하겠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했잖아요. 그 프로젝트 매니저 하시는 분이 중간에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양쪽 이렇게 소통해주고 뭐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두 네. 분들의 두 사람의 케미와 아니면 두 사람의 합이 잘 이루어지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자들에게 원하는 점 있다면 이거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렇죠. 여기 우리 대본을 다 네. 갖고 있어요. 네. 일단 한글이나 워드에 쓰실 때 수동 들여쓰기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엔터 눌러가지고 들여쓰기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거 다 인디자인에서 자동으로 디자이너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해놓으시면 편집자가 다 일일이 찾아서 지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PDF 사용법 정도는 좀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출판사 그런 파일들이 이제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조판을 거쳐서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한글 파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이후로는 이제 PDF 파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자한테도 가고 뭐 편집자한테도 오고 사장님한테도 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PDF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뭐 메모 다는 법이라든지 뭐 체크하는 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모르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편집자가 다 하나하나 알려드려야 되는데 또 그 좀 힘듭니다. 이렇게 멀티로 하기가 그 정도는 조금 주변 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편집자가 하자고 하는 것들은 좀 해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편집자가 왜냐하면 편집자도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드리기도 하고 또 대부분 편집자가 이렇게 수정 제안을 드리는 거는 독자가 더 읽기 편하게 하도록 독자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혹은 마케팅적으로 더 잘 팔리도록 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조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편집자 말을 좀 많이 그러니까 정 안 되는 거는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우실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수용 가능한 것들은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 다 원하는 건 책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책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네. 그 사이에서 의견이 안 맞을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둘 다 이 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좀 적극적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둘 다 만족하는 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여기 세계사 책, 그 네. 지도 위의 세계사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네, 요거 이제 제가 책임 편집한 책인데요. 이 책 그 표지를 결정을 할 때 조금 뭐랄까 모노톤 이런 표지 시안들이 있었어요. 근데 작가님이 이 표지를 고르시면서 그
이유를 이제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출판사도 저도 다 수용할 수밖에 없을 만한 이유였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고지도를 다루고 있는데 세계의 고지도를 다루고 있는데 그 작가님은 그 이 지도가 그 옛날 것 고루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재에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다.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으셨대요. 지금 현재성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좀 이런 컬러풀하고 이런 강렬한 표지를 좀 원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표지들은 조금 더 좀 이렇게 약간 모노톤이랑 단색 처리된 그런 것들이 고전적인 있어가지고. 느낌이었는데 네. 또 질문이 두 가지를 같이 할게요. 네네네. 프리랜서 편집자가 일을 따오는 방법 플러스 네. 이 일을 따올 때 필요한 어떤 능력 있음이 필요한 좋다 이런 것들. 네. 사실 일 자체는 정말 방 안에서 방구석에서 처박혀서 원고만 보고 컴퓨터만 보고 이렇게 해요. 하지만 일을 구하려면 우리는 외향인이 되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프리랜서 그 편집자의 약간 업무 환경을 보면 조금 더 내향인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 때문에 내향인들이 편집자를 꿈꾸는 것도 있는데 맞아요. 프리랜서 편집자가 되면 그걸 따오려면 누군가 만나야 되잖아요. 일을 그럼요. 얻어오려면 네. 사람과 사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일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인맥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맞아요. 알아야 나에게 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프리랜서 시작할 때는 이제 예전 직장 동료들이 일을 많이 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편집자 모임 아니면은 교정교열 모임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 참여하면은 거기서 만난 분들이 또 일을 많이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이 만약에 없으시면은 모임 같은데 열심히 한번 가가지고 얼굴도 들이밀고 나 이런 사람이다. 맞아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들이 네. 조금 회사 안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는 게 싫어서 나왔는데 그쵸. 나왔어도 내가 조금 생계를 이어가려면 다시 어떤 사람들과 조금씩 부대끼면서 맞아요. 네. 그런 연결이 있어야 일이 또 이렇게 오고 생계가 이어지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트위터에서 일 받은 적도 있고요. 어. 인스타에서 일 받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뭐 SNS가 인생의 낭비가 아닙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프리랜서에서 정말 좋은 통로예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 SNS가 진짜 없었다면 정말 인맥밖에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러면 진짜 아무나 프리랜서를 하지 어려운 환경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은 지금 현대 사회는 인맥이 조금 부족해도 나가서 내가 뭔가 꾸준히 하고 나의 경력들을 SNS에 꾸준히 올리면은 그걸 보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돈을 주려고 부를 수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철저히 네. 돈을 받으세요. 잃을 수도 있으니까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맞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생계형 간종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냥 맞아요. 강종이 아니라 앞에 생계형이 붙어요. 네. 좀 민감한 부분 질문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제 생각에 이 질문이 제일 궁금할 거예요. 네네네. 지금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 편집자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불확실한 경제적 불안 때문에 차마 프리랜서로 정형하지 못하는 분이 많을 텐데 프리랜서 편집자는 얼마나 벌까요? 얼마나 벌까요? 네. 일단 단행본 한 권 기준으로 대충 설명을 근데 이게 분량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나요. 단행본이란 건 이런 걸 네, 말씀하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량이란 건 페이지 수. 네, 네. 페이지 수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책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원고지 매수로 단가를 설정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단행본 한 권 기준으로 교정 교열만 했을 때, 교정 교열은 그리고 보통 출판물은 3교가 기본입니다. 3교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수정하는 3번 거. 본다는 거. 네, 3번을 교정을 본다는 거예요.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한 권 작업했을 때 교정 교열만 했을 때 그래서 이 작업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고요. 이 작업이 그러니까 책만 읽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아가냐라고 할 수 있는데 교정 교열은 한 글자를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모든 글자, 모든 문장을 체크하기 때문에 한 땀 한 땀 보는 아주 그냥 본인이 책 독서하실 때처럼 후루룩 3번을 읽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일입니다. 네.
그리고 책임 편집이라는 그 영역이 있어요. 책임 편집 뭐냐면은 뭐 디자인 관여도 하고 그러니까 저자 소통도 하고 보도 자료도 쓰고 그러니까 교정 교열도 하고 그러니까 편집에 들어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반 사항들을 다 포괄하는 업무거든요. 약간 책 기획이라고도 말씀해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렇죠. 기획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이제 그런 업무 단계가 있는데 책임 편집 비용은 뭐 못 받아도 뭐 200. 그래서 200에서 400 사이, 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거의 그냥 한 프로젝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 작업은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이거 책마다 달라요. 1년 이상, 뭐 2년 걸리는 책도 있고 3년 걸리는 책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에서 1년 이상 작업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비용이 이제 200에서 400 사이, 뭐 300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500이 되기도 하고 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몇 가지 작업을 같이 하기도 하나요? 그렇죠. 이인데 아니 아무리 이게 몇백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이거 1년 동안 그쵸. 1년 동안 300만 원 받고 맞아요. 살 수 있나요? 1년 기간인데 그쵸 프로젝트가 그렇죠. 그게 안 네. 됩니다. 그러니까 네. 몇 개를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 맞아요. 사이에 뭐 교정 교열도 받고 그러니까 교정 교열은 좀 한두 달로 빨리빨리 끝나니까 좀 이렇게 교정 교열 받기도 하고 교정 교열도 이 원고를 교정을 해서 보내고 그 원고가 수정되는 동안 또 다른 원고를 교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일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직장인이라고 해도 한 권당 한 가만 하진 않잖아요. 그쵸. 동시에 직장인 편집자들도 동시에 한 2권, 3권 정도 네.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저는 어떤 디자이너는 자기 손에 뭐 한 10권 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 내부에 있는 디자이너들이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마다 어떻게 인력을 쓰느냐가 좀 다르긴 한데 거의 한 명 편집자에 1.5달에 한 권씩 아니면 2달에 한 권씩은 내더라고요. 네. 2달에 한 권씩 그럼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동시에 그러니까 갖고 동시에 뭐 여러 권, 뭐 3권, 4권, 5권 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70에서 많게는 200까지 그러니까 교정 교열만 할 때는 네. 70이나 70 1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고 책임 편집을 할 때는 뭐 200에서 400 사이. 프로그램 프리랜서 편집자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직장인들도 있으실 거고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나요? 한마디 안 해도 돼요. 네, 그 회사의 월급하고 복지가 아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프리랜서 편집자를 하면 일단 상사가 없기 때문에 위계에서는 자유롭고요. 어쩌면은 업계 안에만 있었을 때는 몰랐던 세계도 또 만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회사가 시키는 일이 아닌 또 내가 좋아하는 일 쪽으로 조금 더 가려서 받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좀 찾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프리랜서가 그 안정만이 많이 없기 때문에 험한 일도 많지만 일을 사랑하게 되는 새 출발의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좀 강력한 말이지만 일단은 월급보다 돈은 못 번다라는 말씀을 그러면 좀 드리고 슬픈데 있습니다. 그러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만 머물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있다. 근데 더 벌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슬프네요. 조금 그러면 이제 마지막 크로징으로 우리가 마지막에는 한마디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오늘은 프리랜서 편집자랑 한마디로를 정리하는데 혹시 준비해온 멘트가 있나요? 프리랜서 편집자란 책의 감독이자 매니저다. 책의 감독이다, 매니저다. 네. 이거는 뭐 프리랜서뿐만이 아니고 그냥 그 재직자도 네. 편집자라는 직무에 대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 말이 떠올랐어요. 방금 떠올랐거든요. 프리랜서 편집자란 책의 아버지다. 엄마는 작가. 엄마는 작가고 옆에 큰 중요한 아빠도 꽤 중요하잖아요. 아유. 하지만 엄마가 생물학적, 신체적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다. 낳으니까. 그렇죠. 낳으니까 아버지다.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버지다. 책의 아버지다.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죠, 옆에 도와주고 관리 감독도 해주고. 맞아. 네. 이렇게 챙겨주고 얘 잘 되라고 이렇게 뭐 그렇죠, 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네. 또 작가도 케어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엄마 케어해주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아, 굉장히 신박한 비유인데 처음 들어보는 비유입니다. 비운데 괜찮죠?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어디 나중에 써먹으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네. 멘트를 제가 할게요. 네. 프리랜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어이쿠 프리랜서 6화가 녹음이 여기서 끝났고요. 그럼 빠이. 아이고 소리가 안 들어가지고. 이거 네, 자기 홍보 시간 자기 홍보 시간을 뒤에 넣어두세요. 네.